귀엽고 깜찍한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제 세계사 처음으로 이제 정리하고 갈 건데, 자, 지금은 이제 중간고사, 그것도 1학기이기 때문에 세계사가 원래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또 진상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학교들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네,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건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뭔가 부당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개겼을까? 아니지, 저항한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개긴 거는 뭐예요? 감나 씨빠빠룰라야. 그건 잘못한 거야. 자, 그렇지만 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저항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민들을 괴롭혔던 존재가 있겠지. 그 존재는 바로 누굴까? 네, 킹,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이 있었어. 그런데 왕이 자꾸 시민들을 괴롭히는 거야. 자, 그래서 시민들이 겁나 빡쳐가지고 왕의 목을 땄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민혁명 하면은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겁나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시민혁명이라는 건 다른 게 시민혁명이 아니라 자,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왕의 목을 싹둑 잘라버린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이다. 그러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서야 되냐면 시민사회가 들어서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그러면 시민사회라는 것은 딱 잘라 말하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모습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 민주정이 있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민주정이지. 야, 민자가 뭐니? 백성민이다. 주는 주인주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사회는 뭐가 있냐면 공화정도 역시 시민사회야. 야들아, 자, 공화정이라는 게 뭘까? 공화라는 건 뭐냐면, 네, 그죠. 공동으로 정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막 왕이 옛날 때처럼 이렇게 정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정치하는 거기 때문에 공화정도 좋지. 우리나라도 뭐니? 민주공화정. 우리나라 민주공화정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 입헌 군주제. 이것도 역시 시민사회의 모습이야. 자, 그랬을 때 너희들 질문을 딱 던져야 돼. 선생님, 군주라는 건 왕 아닙니까? 그래, 맞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민사회입니까? 왕이 있는데 이거는 시민사회 맞아. 왜 그러냐면 왕이 있지만 이 왕은 착한 왕이야. 왜 착한 왕이냐면 얘는 지 맘대로 정치 안 해요. 그럼 뭐에 의해서 정치할까? 네, 법에 의해서 정치해. 그런데 그 법은 누구의 뜻? 국민들의 뜻. 됐어? 자, 그러니까 자, 보통 우리가 시민혁명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시민사회가 들어서는데 그 시민사회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민주정, 공화정, 입헌군주제. 뭐라고? 민주정, 공화정, 입헌군주제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게 된 시민혁명, 자, 각각 어디서 일어났냐면 제일 처음 발생된 나라는 네, 영국이야. 네,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 발생된 나라 미쿡이고요. 그 다음 발생된 나라 어디? 네, 프랑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이거 조낸 쉽지? 그러니까 까먹지 마. 영국, 미국, 프랑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과 함께 자, 영국 혁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영국 혁명은요, 총 몇 번 일어나는지 아니? 2번 일어난다. 자, 몇 번? 네, 2번. 몇 번? 2. 몇 번? 2. 몇 번? 2. 네, 그죠. 침 튀기지 마. 몇 번? 2번. 자, 그런데 영국 혁명의 첫 번째 혁명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청교도혁명이다. 청교도혁명. 두 번째 혁명은 뭐냐면 명이해혁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이름을 보니까 뭔가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먼저 자, 청교도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이 청교도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제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는데 자, 영국에서 성장했던 계층이 있어. 자, 그 계층을 우리 뭐라 그러면 젠트리. 뭐라고? 젠트리. 뭐라고? 젠트리. 뭐라고? 젠트리. 네, 젠트리라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레이디스 너무 꼬았다. 너무 꼬았다. 너무 꼬았어. 자,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이제 신사. 그런데 여러분들 신사의 모습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의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연미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복인데 이런 모양으로 된 양복 있잖아. 이렇게 제비꼬리 모양으로 된 양복. 그러니까 이런 걸 입었지. 그런데 이것이 누가 입고 다녔던 거냐면 그 당시 젠틀이라는 계층들이 이렇게 입고 다녔었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신사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제르맨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젠트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젠트리라는 계층이 생겼는데 이 젠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층이야. 그래서 원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왕은 높아 안 높아? 높아. 그러면 귀족은 높아 안 높아? 이놈도 높아. 그치? 그러면 성직자는 높아 안 높아? 성직자도 높아.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은 높아 안 높아? 얘는 쌍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힘이 높아 안 높아? 얘는 안 높단 말이야. 그런데 일부 시민들 중에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시민계층 중에 누가 있냐면 젠틀이라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젠틀이는 시민이지만, 그러니까 직급은 낮지만 뭐가 많은 애들이야? 이게 많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점차 얘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겠지, 그치? 그리고 얘네 말고도 이제 다른 시민 계급들이 미친 듯이 뭐 하기 시작했다? 성장하기 시작했다. 근데 얘네가 믿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다. 자, 그 종교가 바로 뭐냐면 청교도야. 그래서 이 청교도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밖에 나갔을 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 있죠. 그런 게 청교도예요. 사실 여러분들 영국에서도 믿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어. 근데 그것도 크리스트교인데 걔네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영국 국교회라는 거 믿고 있었는데, 사실 뭐 영국 국교회가 지금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막 썩은 물이 질질 나왔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니다 하면서 만들어진 그 신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청교도야. 어쨌든 얘네들은 뭐를 믿고 있었다? 청교도를 믿고 있었어.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됐었냐면, 자,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자, 영국 하면은 유명한 여왕이 하나 있어. 자, 그 여왕이 바로 누구야? 엘리자베스 1세죠. 근데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1세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지. 왜?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애가 없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죽고 나서 자, 어쩔 수 없이 왕자리에 다른 왕이 올라갔단 말이야. 엘리자베스 1세의 친척이 왕자리에 올라갔어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1세야. 자, 그런데 이 제임스 1세는 지 마음대로 정치해. 지 마음대로 정치하는 건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바로 뭐였을까? 영국 국교회야. 그러니까 무조건 영국 국교회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믿지 않는 누구? 청교도인들은 잡아다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목을 자르고 그냥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친 듯이 세금을 시민들한테 미친 듯이 걷어들이고 있었어. 그런데 제임스 1세가 죽었어 또. 근데 죽고 나서 얘 아들이 왕자리에 올라갔어. 걔가 바로 누구냐? 찰스 1세야. 그런데 찰스 1세는 지아버지의 지아들이야. 그러니까 어땠을까? 제임스 1세랑 똑같이 청교도인들 잡아다 모가지 자르고 막 이랬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청교도인들이 더 이상 영국에서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도망쳐가지고 만든 나라가 바로 누구니?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문제 1타야.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자,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정치했어. 이런 정치를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전제정치라고 하는 거야. 자, 전제정치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한다. 자, 전제정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마치 자기네가 전제전능한 신이 된 것처럼 으아! 막 자기 맘대로 정치하는 걸 전제정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제정치라는 건 다른 게 전제정치가 아니라 세금을 그냥 이빠이 걷어들이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전제정치라고 그래.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어땠을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들이 그 당시에 뭘 만들고 있었냐면 자, 의회라는 걸 만들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의회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야. 너희들 국사에서도 우리가 의회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지? 자, 의회라는 건 말은 뭐냐면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는 의회라고 하는 거야. 자, 의회에서는 뭐를 한다? 거꾸로 해보니까 회의.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 모여서 시민들의 대표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회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있는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의회가 겁나 빡쳤어. 왜? 시민들한테 자꾸 세금을 삥 뜯으니까. 그래서 의회가 모여가지고 돌아버리겠네 하면서 야, 우리한테도 권리 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어. 그게 바로 뭐야? 권리청원. 그래서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으니까 함부로 괴롭히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찰스 1세한테 권리청원을 보냈어. 그랬더니 찰스 1세가 뭐라 그랬냐면 와, 우리 시민들 정말 괴로웠구나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권리청원에 대해서 선생님 권청이라 쓸게. 권리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줬으면은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대로 뭔가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찰스 1세가 그렇게 바꿔주지 않았다. 자, 얘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는 인정해 준 척하면서 뒤로는 이 의회를 아예 해산시켜버리는 아주 그냥 씨빠빠 룰라 같은 행동을 해버렸죠. 자, 당연한 거지만 이것 때문에 누가 빡쳐? 의회 빡쳐. 네, 의회 겁나 빡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막 뭉쳤어.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의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생겼을까? 왕당파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회파하고 왕당파하고 뒤지게 싸웠어요. 전쟁이 벌어졌어.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당연한 거지만 쪽수는 누가 많아? 사람은 누가 많아? 의회파가 많죠. 자, 그래서 누가 승리했어? 그렇지. 의회파가 승리했다. 이때 의회파를 이끌었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올리버 크로멜이야. 자,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의회파를 이끌었던 사람 바로 누구라고? 크로멜. 누구? 크로멜. 크로멜이 의회파를 이끌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찰스 1세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자, 그런 다음에 공동으로 정치하는 거래요. 자, 공동으로 정치한다. 다른 말로 뭐라 불러? 공화정. 뭐? 공화정. 뭐? 공화정.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왕을 썰어버리고 왕의 목을 썰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린 뭐라고? 시민혁명. 그쵸? 그래서 이 혁명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교도 혁명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가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승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 크로멜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이 크로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얘가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 나와. 그럼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만든 법 중에서 항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다른 내용은 다 까먹게 될 거야. 이걸 알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히 알지 마. 그냥 조금만 알아. 조금만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 항해법. 항해법 하면은 뭘 그냥 기억하면 되냐면 네덜란드야. 알았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네덜란드를 제압하기 위한 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 뭐냐? 네, 항해법을 꼭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 근데 거기에 네덜란드가 숨어 있어. 그럼 그건 100% 그냥 항해법이야. 아, 문제 한번 그렇게 풀어봐. 풀리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드리고 할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를 보잖아. 그러면 주변부가 다 땅이다. 그러면 얘는 무역을 어떻게 할 거야? 무역은 바다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역을 하니 못하니? 못하지. 근데 할까 못할까? 해. 어떻게 하냐면 대신 바다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배를 빌려가고 주고 무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만한 나라는 누굴까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영국이겠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렇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이빠이 벌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네덜란드가 갑자기 나타났어. 자,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바다를 끼고 있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덜란드가 우리는 무조건 영국보다 반값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네덜란드가 이거를 다 채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크로멜이 겁나 빡쳐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항해법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덜란드의 배를 이용해서 무역하는 나라는 영국은 걔네들하고 놀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유치한 내용이야. 어쨌든 이런 모든 걸 다 기억하면 너희들은 머리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자, 항해법 하면 하나만 기억해. 바로 뭐야? 네덜란드! 네,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 그 다음에 이 크로멜도 처음에는 괜찮은 놈이었어.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붕신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 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얘도 똑같아져.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 크로멜 진짜 짜증난다 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그건 바로 뭐냐면 크로멜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 크로멜이 갑자기 죽은 건요 굉장히 황당해요. 지금도 우리가 역사상에서 되게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크로멜이 갑자기 죽은 거야. 얘를 뭐 누가 칼로 찔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독살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얘가. 자,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갑자기 우리는 공화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공화정의 대표가 죽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죽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얘들은 이런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으로 해본 거야. 그러니까 크로멜이 죽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얘들이 뭐 아무것도 해본 게 없으니까 쥐뿔. 아, 그렇다면 좋아. 그럼 다시 왕을 불러.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얘네 진짜 피 터지게 싸운 거다. 목숨 내놓고 싸웠잖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시 복고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 왕정이 복고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불러왔던 왕이 뭐냐면 되게 황당한 왕인데 야, 찰스 1세 모가지 잘랐지. 그때
도망갔던 애가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굴까?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야. 얘가 프랑스로 도망갔었어. 근데 여러분들 얘가 도망갔었다. 얘가 바로 누구냐면 찰스 2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찰스 2세가 생각난 거야. 야, 프랑스로 토낀 찰스 2세 있지? 야, 걔 다시 데리고 와. 해가지고 얘가 다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찰스 2세가 정치를 똑바로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지.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할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기 아버지 목 써는 거 봤어요. 그걸 보면서 시민들한테 잘해줄 아들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아버지랑 어때? 똑같이 정치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 불러? 전제정치. 그래서 찰스 2세가 뭐 한다? 전제정치를 펼친다. 그 다음에 찰스 2세가 또 죽었어요. 이거 되게 웃겨 얘들. 또 죽기도 잘 죽어. 그래 얘가 죽었다. 자 그리고 나서 얘 동생이 있어. 이번에는 걔는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2세야. 자 그래서 제임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얘도 어떻게 그 형의 그 동생 어떻게 했을까? 전제정치를 펼친다. 전제정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금 이빠이 데스네.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팔짝 뛰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떠올렸던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메리입니다. 자 메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메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찰스 2세의 딸이었어. 근데 찰스 2세가 아니라 제임스 2세. 제임스 2세의 딸이었어. 근데 제임스 2세가 전제정치 펼치면서 막 시민들을 막 괴롭히고 있을 때 메리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딸이지만. 그래 얘는 아빠하고 달랐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민들이 오르니까 시민들 좀 괴롭히지 마. 아빠 시민들 괴롭히지 마. 시민들이 대세야. 시민들 뜻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임스 2세 입장에서는 열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 딸이지만 죽이겠다고 막 진짜 칼 들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메리 같은 경우에 누구랑 결혼했었냐면 윌리엄이라는 우리 친구들 많이는 들어봤지만 참 누군지 모를 거야. 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 근데 얘네 둘이서 아빠가 칼 들고 죽인다 이렇게 쫓아오니까 얘네 둘이서 어디로 쫓겼냐면 그 당시에 네덜란드로 도망가 있었던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얘네가 딱 떠오른 거야. 그러면 얘네가 좀 왕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네를 찾아가서 왕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얘네가 라따 이렇게 얘기하죠. 아 좋아 오케이 좋아 내가 왕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공동 왕으로 어떻게 됐다? 추대됐다.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추대되니까 제임스 2세는 알아서 토꼈어요. 프랑스로 도망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메리와 윌리엄 3세가 공동 왕으로 추대됐어. 그런 다음에 시민들이 얘네들한테 뭔가를 하나 무거운 거를 뜩 하고 들고 갔습니다. 이번엔 뭐냐면 예전에는 권리청원이라는 편지로 썼어. 그런데 이제는 편지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예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길게. 그게 바로 뭐냐면 길장자 써서 권리장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뭐 했다고? 권리장전. 뭐? 권리장전. 그래서 이 권리장전은 얘네한테 바친 다음에 이 법전이라고 그랬어. 요거에 의해서 정치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얘네들 어떻게 했을까? 알았다. 네, 그쵸. 이거를 받아주려 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선택한 것이 자 분명히 메리와 윌리엄이라는 뭐가 있어? 군주가 있어. 그런데 얘네가 뭐에 의해서 정치해? 권리장전에 의해서. 이펀 군주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래? 명예혁명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보통의 혁명은 당연한 거지만 왕을 쫓아내는 거야. 또는 왕목을 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리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를 흘렸어 안 흘렸어? 안 흘렸잖아. 그때는 얼마나 명예로운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명예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여기서 시험지에 나오는 것들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청교도 혁명 때 나온 문서가 말은 모르지? 문서가 바로 뭐지? 여러분들 이 문서가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온다. 자, 청교도 혁명이기 때문에 권리청원이야. 알았어? 그리고 청교도 혁명의 결과 시민사회 뭐가 들어선다? 공화정이 들어섰다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명예혁명 때는 그때 나왔던 문서가 바로 뭐다? 권리장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들어선 시민사회가 바로 뭐다? 입헌 군주제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에 뭐가 잘 나오냐면
혁명,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 물어봐. 그럼 너희들 뭐라고 얘기할 거야? 정답은 각 왕조의 뭐 때문이다? 전제정치 때문에 일어났다. 각 왕조의 뭐 때문이다? 전제정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요게 공통점이니까 이것까지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바로 네,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딱 보면 알겠지만, 자, 산업 부분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약에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건데, 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만들었었지, 그치? 그런데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기계가, 축축축,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로 했어? 수공업으로 했어.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공장에 모여가지고 뭐 하기 시작한다? 기계로 만들기 시작한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하죠. 즉, 산업혁명이라는 건 다른 게 산업혁명이 아니라 뭐가 발생된 거다? 네, 기계가 발생된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는 그냥 일반적인 기계는 아니다. 그럼 무슨 기계일까요? 네,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요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자, 이거는 영국에서 발생했어. 영국에서. 언제 발생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 뭘까? 정답은 18세기 후반이야. 자, 그래서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배경이 무엇이냐? 서술형 1타면서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얘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지.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계속해서 혁명을 배우겠지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막 이런 식이야. 그지? 그러나 자, 영국은 그렇지가 않아. 자, 명예혁명 이후에 왕이 어땠냐면 시민들의 의견대로 나라를 되게 잘 정치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 전쟁하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아, 돈이나 벌자 이런 식이야. 그런데다가 얘네들은 뭐냐? 네, 모직물 공업이 발달돼 있었어. 야, 니네 모직물 공업이 뭔지 알지? 야, 뭐가 뭐야? 뭐가 뭐야? 뭐가 뭐야? 뭐가 뭐마. 네, 뭐가 뭡니까? 여러분들 양털이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그 양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직물을 만드는 모직물 공업이 발달돼. 그래 그거를 전 세계로 팔아넘기고 있었어. 즉 무슨 말이야? 이게 많았다는 거야. 게다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자본도 축적돼 있지. 그 다음에 어떤 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그 기계 밥이 있습니다. 기계 밥이 여러분들 뭡니까? 예, 그쵸. 석탄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하 자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네, 풍부했었고 자, 그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그 당시에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울타리치기 운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울타리를 자꾸 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이 양을 키우려고 왜냐하면 모직물 공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양을 키워서 돈을 벌려고 울타리들을 막 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 땅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이 자기 땅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농촌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대거 몰렸어. 어디로? 도시로 몰렸겠죠. 즉 다시 얘기한다면 노동력이 엄청나게 풍부했어. 자, 그래서 노동력 또한 풍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산업혁명이 뭐 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디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발생했는가? 요거 중요하죠. 자, 어떤 분야에서 발생했을까요? 정답은 네, 면직물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역시도 헷갈려서는 안 돼. 요거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 자,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고? 면직물. 이게 왜 시험제 잘 나오냐면 어떤 분야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는가 할 때 모직물이라고 딱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모직물은 배경이야. 배경이고 여기서 뭐라고? 면직물이야. 자, 면직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것들이죠. 뭐 팬티, 그다음 메리아스 이런 거 막 수건 이런 거 면직물이지.
근데 면직물이 뭔가 탄력이 있고 그다음에 땀을 굉장히 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굉장히 잘 흡수해 줍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면직물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여러분들 면직물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야. 면직물 원추 면직물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부르냐면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다?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럼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손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지금부터 뭐가 필요해? 기계. 그래서 실을 뽑기 시작했어요. 자, 어디서 실을 뽑아? 스파이더맨! 아니죠. 어디서 실을 뽑아? 방적기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뭘 만들었냐면 방적기라는 기계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실을 바탕으로 해서 옷감을 만들어. 그게 바로 뭐야? 방직기죠. 즉 방적기하고 방직기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요거 기억해. 방적기하고 방직기를 만들어냈는데 방적기하고 방직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손이 아니지. 이거 바로 뭐야? 기계죠. 자, 기계가 발명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산업혁명.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어느 분야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다? 면직물이다. 요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와트야. 제임스 와트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야, 제임스 와트 하면 뭘 만들었어? 증기기관을 만들었지.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뭐 증기기관차라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 사람 증기기관차 만든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뭐 만들었어? 증기기관을 만든 거야.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줘 볼게. 선생님이 얘기해보면 야, 연필깎이 있어. 그거는 기계니 기계 아니니? 우리가 연필깎이 알죠? 연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은 내 연필 겁나 깎이는 거, 조냉 깎이는 거 알아 몰라? 알지? 연필깎이. 그런데 연필깎이는 산업혁명이 아니야.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와 산업혁명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건 여러분들 산업혁명 아닙니다. 왜? 얘는 우리가 손잡이를 잡고 어떻게 돼? 조낸 돌려야 돼. 그치?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산업혁명이라 그래? 우리가 적어도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려면 기계는 기계인데 어떻게 해야 돼?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여야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동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동력장치라는 거가 필요해. 자, 동자가 뭐야? 움직일 동자야. 힘력자야. 즉 다시 해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제임스 와트고 그게 바로 뭐냐면 증기기관이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난로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전자를 올려놔봐. 그러면 주전자가 가만히 있다가 물이 펄펄 끓어. 그러면 그때부터 뚜껑이 아주 여러분들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죠? 네. 위아래 네, 뚜껑이 계속 위아래 네, 그죠? 선생님 뒤로 돌아서도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반할까봐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뚜껑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거는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까? 그거는 바로 물이 끓어지면 수증기가 생기는데 그 수증기가 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서는 제임스 와트가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저 주전자 안에 있는 물 저만큼만 끓여도 이 뚜껑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을 끓이게 되면 그때는 기차도 움직일 수 있고 배도 움직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야? 증기기관을 만들었다는 거. 요거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 쓰인 게 있어. 어디에 쓰였냐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관차라든가 또는 배에 쓰였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돼? 교통이 발달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해? 통신이 발달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나라면은 그냥 나라였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니까 나라와 나라를 가는 게 어렵지 않아. 이런 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국제화 시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까 바로 뭐가 되냐면 국제화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어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느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특히 진상학교일수록 나오니까 네가 다니는 학교가 진상학교면 나는 닥치고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일단 뭐가 있냐면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는 누가 만들었냐면 풀턴이 아니고 스티븐슨이 만들었습니다. 스티븐슨. 자, 스티븐슨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책에선 스티븐스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니네 교과서에 있는 대로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증기선이 있어. 자, 이건 누가 만들었어? 풀턴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통신에서 유선전신 나와. 자, 유선전신을 누가 만들었냐면 모스가 만들었어. 모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선전신이 나와. 무선전신.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마르코니
마르코니가 만들었어. 자, 여기까지는 애들이 야 이거 누가 만들었니? 하면 애들이 다 몰라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애들 없어. 내가 물어볼게. 전화 누가 만들었니? 이거는 알 거야. 이건 다 알아. 전화 누구? 벨! 누구? 벨입니다. 자, 전화 누구? 벨.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근데 이게 주관식으로 나온 거야. 근데 어떤 놈아가 이거 나왔는데 틀린 거야. 야, 이거 왜 틀렸냐? 봤더니 걔는 뭐라 썼냐면 노벨이라고 쓴 거야. 야, 노벨은 다이나마이너트 맞습니까? 다이나마이트. 그 다이나마이트 만든 사람 아니야? 자, 이거 뭐야? 전화 누가 만들었어? 벨. 그래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됐다. 자, 여러분들 영국에서 발생된 산업혁명은 영국으로 끝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주변부에 있는 나라들로 막 퍼지기 시작하지? 가장 먼저 퍼졌던 나라 바로 뭐야? 네, 벨기에. 자, 그래서 벨기에는 공업이 발달해. 특히 이제 공업 중에서도 특히 뭐가 발달하냐면 벨기에는 광업,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네, 프랑스가 발달했는데 프랑스 하면 우리 친구들 기억할 게 프랑스의 북동부에서 발달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왜냐면 이 북동부에 뭐가 많았냐면 석탄이 많았어. 자, 요것만 기억할게요. 자, 프랑스에 석탄이 많아서 프랑스 북동부가 석탄이 많아서 여기서 발달했다는 거야. 여기서 산업혁명이 프랑스에서는 발생했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거 한 줄씩 알려줄 거야. 너네 책에는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한 줄씩 그냥 이제 쉽게 설명을 좀 해주고 갈 테니까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기억하고 가야 되면 미국인데, 자, 여러분들 미국도 굉장히 중요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전쟁 이후에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 미국에서 남북전쟁 벌어지지.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줄 건데 이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얘네가 네 그렇습니다. 막 날아다니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얘네가 싸웠었어. 근데 싸우다가 남북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얘네가 또 화해를 하면서 사이가 되게 급좋아졌어요. 되게 웃긴 애들인데 그러고 나서 얘네들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었어. 그 다음에 또 특히 얘네들은 뭐 제철이라든가 또는 뭐 화학이라든가 또는 뭐 기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의 공업이 조금 발달했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조금 독특한 애들인데 바로 누구냐면 네, 러시아와 그 다음에 독일과 그 다음에 일본이야. 자, 여러분들 얘네를 잘 보라고. 앞에서 얘네가 쳤어. 그치? 그 얘네들은 뭐야? 후발주자야. 그러니까 늦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얘네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얘네 세 나라는 산업화를 하기는 했는데 누가 주도할 수밖에 없냐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정부 주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산업화가 굉장히 빨리빨리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우리 막 개인들이 일반적인 개인들이 공장 한번 지어볼까? 하다가 막 공장 짓고 뭐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된 거지.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야 공장 지어 야 막 이렇게 한 거야.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정부 주도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란 시베리아 뭐야? 네, 시베리아.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시베리아를 횡단할 수 있는 철도를 이때 다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뭐야?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특히 얘네 셋 다 정부 주도형이지만 특히나 정부 주도형 하면 가장 잘 나오는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독일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의 근대화 알고 있지? 자, 바로 뭡니까? 메이지 유신이지. 그래서 얘들은 메이지 유신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었다는 거. 이렇게 한 줄씩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잠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 설명했지만 교통과 통신 발달했다 그랬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 제1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분야는 바로 교통과 통신 분야에 발달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제1차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제2차 산업혁명이 있겠지? 그러면 제2차 산업혁명은 어떤 분야에서 나타났냐면 전기와 화학이야. 뭐라고? 전기와 화학. 뭐라고? 전기와 화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추 분위기가 되게 잘 조성되는 거야. 앞에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어. 자,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아시아도 가보는 거야. 내가 가봤더니 뭐가 있어? 찐따들이 있는 거야. 아시아, 아프리카 찐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면 전기와 화학을 발달시켜서 탄약, 무기 이런 거 만들어서 식민지로 먹겠죠. 조금 있으면 설명하고 뭐 공부할까? 제1, 2차 세계대전 공부할 거예요. 그쵸?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산업혁명에서 단 한 문제만 낸다면 여기에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그렇다면 산업혁명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수공업이, 자, 뭐로 변했다? 그렇지. 기계공업으로 바뀌었다. 요거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 겁나 삽질, 네, 농사 짓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냐면 농업사회였어. 그런데 이 농업사회가, 자, 이제는 뭐로 변했다? 네, 공업사회로 변했다. 자, 공업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해? 산업사회라고 해도 돼. 그 똑같은 말이야. 공업이나 산업이나 뭐다? 또이또이다.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제1차 산업, 제1차 산업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자, 1차 산업에서 자, 몇 차로? 네, 2차와 3차 산업으로 발달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는데 자, 이거를 갖다 잘 들어봐. 자, 옛날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을까? 신분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가 귀족이냐 쌍놈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나 지금 산업혁명 때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기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 공장, 기계, 돈 묶어봐.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자본이야.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놈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신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쵸?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이때 발생한 게 바로 뭐야? 자본주의가 딱 발생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 애덤 스미스, 과거에 들어봤죠? 자, 여러분들 애덤 스미스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이 애덤 스미스 하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뒤에 가서 딴 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 그래서 이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갈게. 자, 여러분들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나는 개개끼라고 부릅니다. 개새끼 이렇게 불러. 왜 그러면 선생님은 나름 일반 사회와 역사를 전공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일반 사회 중에서도 선생님이 경제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경제 과목 굉장히 많이 들었어. 그런데 얘 때문에 F 한번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방학에도 학교로 나가 무슨 대학교를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양반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네, 영국의 경제학의 아버지야. 경제학의 뭐라고? father.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개인 활동을 할 때, 개인적인 경제 생활을 할 때, 자, 국가는 관여해라, 관여하지 마라. 국가는 관여하지 마라.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뭐냐면 국부론인데, 국부론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야. 국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개인한테, 자, 관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똑같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파리바게트 사장이다. 그러면 내가 빵을 만들어. 그럼 맛있는 빵을 만들겠어? 맛없는 빵을 만들겠어? 당연한 거지만 맛있는 빵을 만들겠지. 내가 빵을 만드는데 거기다 설사똥을 막 쳐넣어. 여러분들 그런 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내가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아이스크림 돼지발을 만드는데 진짜 삼겹살을 진짜 얼려가지고 팔아. 그런 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 왜? 왜 안 만들어? 그럼 나는 무슨 빵을 만들어? 맛있는 빵을 만들어. 왜 맛있는 빵을 만드냐고. 그거는 내가 착해가지고 어떤 은혜를 베푸는 개념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돈을 잘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들은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니까. 그러면 개개인이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개인이 부자가 되죠. 근데 개인이 모인 단체가 바로 뭐야? 국가잖아.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국가 전체가 다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한테 절대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개인이 잘한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잘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걸 바탕으로 해.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년소녀 가장이었어. 이거랑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삼성 이건희 손자예요. 같을까요, 여러분들? 네, 같을까요? 같을까요? 네, 여러분들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 결국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산업혁명 때 뭐가 발생한다? 노동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 각종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각종 사회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 문제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 시골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왜? 거긴 지금 양을 키우고 있지.
없지. 그치? 내가 돌아갈 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 도시로 몰려왔어. 그러니까 도시에는 노동자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을 데려다가 100원을 줘야 되는데 그냥 10원만 주고 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안 쓰고 아예 어린애들, 5살짜리, 6살짜리 이런 애들을 데려다 쓰면 1원만 줘도 돼. 그러니까 그런 미성년자들을 데려다 쓰고 그 다음에 얘들을 막 16시간, 17시간 막 일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 그러지? 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돈 제대로 줘라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자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꺼져. 바로 그러지.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빵이라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 게 바로 뭐냐? 노동자야. 그래서 노동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단 수용소 같은 데가 있어요. 집단 빌라. 근데 이 빌라에 지붕이 없어. 그래서 비가 다 내려와. 그리고 여기저기 똥이 굴러다녀요. 왜?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 위험천만한 그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28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열악하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 알고 있겠지? 그래서 이런 노동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도시 문제들이 발생했어. 이 도시라는 건 뭐냐면 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도시가 더러워지는 위생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 자, 그래서 발생한 게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회주의야. 자, 이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르크스인데 사회주의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누가 있냐면 자본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엔 누가 있어? 노동자들이 있어. 근데 자본주의에서 누구만 잘 살아? 자본가만 잘 살아. 자본주의에서 누구만 잘 살아? 자본가만 잘 살아. 근데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모두 다 잘 살면 안 되냐. 자본가만 잘 살아야 되냐. 우리 노동자도 잘 살면 안 되냐. 즉 사회 전체가 잘 살면 안 되냐 해서 나온 게 뭐야? 사회주의야. 우린 이걸 다른 말로 공산주의라고 하죠. 물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자체, 근데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비슷하게 얘기하지. 왜 그러냐면 이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 야,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공동으로 뭐 하자? 분배하자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 자본가들 솔직히 일하지 않지 않냐? 너네들 그냥 니네가 태어날 때부터 돈 많고 그다음에 공장 가지고 있으니까 노동자들 굴려가지고 실제 일은 노동자들이 하는데 니네가 모든 돈을 다 벌지 않냐? 그러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으라 이거야. 국가가 가지라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다 같이 일하자 이거야. 너도 일하고 얘도 일하고 다 일하자. 그러면 노동자들도 이렇게 16시간, 17시간 일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저녁 시간 되면 집에 돌아가서 자식들하고 따뜻한 스프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어 가져라. 그게 바로 뭐야? 공동 생산, 공동 분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야, 독재,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르크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희대의 천재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거를 선택한 나라들이 독재를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갈게요. 우리가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주의도 발생했지만 자, 모두 동시에 같이 발생했다? 네, 사회주의까지 동시에 발생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이 마르크스에 대한 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이제 똑똑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미인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그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내가 선생님이 한 100년 후쯤에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4시간의 기적이라 못합니다. 뭘요, 피디님? 모선전화. 모선전화 이거 모선전화. 됐어! 이런 걸 발견하고 그래. 짜증나게. 고쳐주세요.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선전화로. 무선전화? 알았어. 그러면은 무선전화로 바꿔보겠습니다. 무선전신. 무선전신. 무선전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무선전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무선전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무선전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무선전신. 네, 무선전신이죠. 네, 무선전신. 네, 무선전신.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네, 빠꽁시대에 오세요. 빠꽁시대 기출문제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고요. 네, 선생님은 빠꽁시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또 볼게요. 안녕!